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 특징이 재산세랑 다른 점은 뭐냐면 재산세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고 종부세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 요거에 대한 재산세 나오고요. 토지를 갖고 있다. 요거에 대한 재산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거에 대한 재산세가 나옵니다. 몇 개가 되든. 그런데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고 해요. 개인별 합산. 그래서 내가 뭐 주택을 3개 갖고 있다면 재산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합산한 다음에 종부세가 꽝 때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합치는 거예요. 그 세대가 갖고 있는 걸 합쳐요? 아니에요. 양도세는 그 세대죠. 기준이. 얘네들은 개인별. 양도세는 세대별. 그리고 여기 안 나올 거지만 소득세 같은 거는 부부별. 이게 다 틀려요. 세법별로. 네,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고 팔고 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바로 곱해줬잖아요. 재산세는. 얘는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또 빼줘요. 한번 빼주고 나서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과세 기준 금액이 뭘까요? 알 수 없죠. 자, 과세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6억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10억인데 공시가가 10억인데 여기서 6억을 빼주고 4억에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재산세 이런 게 없었죠? 종부세는 이만큼 빼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종부세에 대한 세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세율을 보시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0.5서부터 2%까지. 그런데 9.13 이후에 확 바뀌었죠. 그러면서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나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높겠죠. 0.6에서 3.2%까지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율을 알았으면 이제 과세 구간만 알면, 과세 표준 구간만 확인하면은 종부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2주택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수도권 광역시 이런 조정대상 지역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여기. 근데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에 지금 과도하게 세금이 있는 거예요. 달라진 점은 또 하나 있는 게 예전에는 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내가 100만 원 세금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2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200만 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상향됐을 경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부담 상한이 얘네들은 150% 유지가 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나 3주택자들은 200%나 300%까지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이유가 좀 풀어지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너무 복잡합니다. 임대사업자는 9.13 대책 전에 있는 것들, 18년도죠? 9.13 대책 이 전에 있는 것들은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이후에 있는 것들은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유 있다는 걸 얘기하나요? 18년 전까지 갖고 있었던 거죠? 물건을. 9월 13일 전까지 계약만 쳐도 돼요. 계약금만 넣어도 되고 취득한 것도 당연히 인정받고. 그죠? 이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의 거를 소급하진 않죠. 그죠? 네. 그 이후로 계약을 했었던 거 그런 것들은 종부세 혜택 전혀 못 받습니다. 지금 사는 것들은 종부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뒷부분에 제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내용. 그 다음에 종부세에는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세액공제. 이거는 왜 나타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법의 추진이래요. 예전에 강남에, 오래전부터 강남에 거주하신 분들은 투기 세력이 아닐 수 있죠. 그죠? 옛날에 뭐 강남에 오래전부터 이제 발전할 때 그때 갖고 있었던 분인데 나는 뭐 어떤 투기 세력도 안 하는데 계속 가격은 올라갔잖아요. 자기 의지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뭐 택시기사 하고 계신데 뭐 가격은 엄청나게 세금은 막 몇백만 원씩 때려 맞아.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이면서 오래 보유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주택자가 전제 조건이고요.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과세 기준이 현재 만 60세가 넘어갔다라고 하시면은 10%, 65세가 넘어갔다 그러면 20%,
70세가 넘어갔다? 그러면 30%를 그냥 공제해 줍니다. 어떤 세법에서도 나이 많다고 공제해 주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있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다 20%, 10년 이상이다 40%. 요거 올해 신설됐어요. 15년 이상이다 50%. 그래서 한출 세액에도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복 공제가 가능해요. 중복 공제가. 그러면은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72세에다가 16년 보유했어. 80%까지 가능한 거죠. 여기서 30% 받고 여기서 50% 받고, 그죠? 네, 그런데 제한은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잘렸는데 실제로 최고는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있어요. 70%까지만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그죠? 70%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죠? 세금의 대부분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이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보통 60%라고 우리가 이게 시세라고 보고 공시가는 보통 60% 정도 하잖아요. 그럼 공시가격이 얼마 정도 하겠어요? 한 6억 하는 거지. 그죠? 6억 한다. 이 사람은 종부세를 얼마 내겠어요? 어? 안 내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6억까지는 무조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15억짜리 아파트가 갖고 있는 1주택자예요. 60% 해보니까 대략 9억 정도 나오네요. 이 사람은 종부세 얼마 낼까요? 이 사람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잖아요. 1주택자는 9억까지 인별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세가 저 정도 되는 거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종부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15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5억짜리 아파트 하나와 10억짜리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2주택자야. 그러면 이 사람도 대략 하나는 3억, 하나는 6억 정도 공시가 가서 한 9억 정도의 공시가격을 갖고 있는 재산가죠. 이 사람은 종부세를 내요, 안 내요? 이 사람은 내는 겁니다. 왜? 6억까지는 비과세 해주지만 3억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3억이 0.6%인가 그랬을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대신에 여기서 3억이지만 3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올해 몇 프로예요? 올해는 85%입니다. 예. 요거는 2019년도 기준 85%. 내년 되면 몇 프로? 내년 되면 90%로 올라가는 거예요. 21년도가 되면 몇 프로? 95%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22년은 100%가 현실화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3억으로 계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정가액 시장 비율도 높아지고 공시가격도 높아지는 거니까 매년 세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죠. 3억에 85%게 되면은 4,500 빠지니까 대략 2억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도정대상 지역이라면 0.6%였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종부세가 납부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 세액보다 많으면 또 거기서 빼주고 뭐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기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택이다. 9억까지 빼주는 거예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그러면 몇 억까지 빼주냐면 6억까지만 빼주는 겁니다. 네, 요거 이제 내용 기억하시고. 그러면 5억짜리, 10억짜리 2주택인데 2주택자인데 하나는 남편이 갖고 있고요. 하나는 부인이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남편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 부인은? 부인도 아니에요. 왜 안 내? 아, 명의가 따로 따로. 자, 이게 공시가라고 치죠, 그럼 공시가. 공시가 다 5억짜리랑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남편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얘는 조금 내겠죠? 그죠? 네. 1억이 되는. 그렇죠. 1억에 대해 되는 겁니다. 부인도 1주택인 거예요. 그죠? 남편도 1주택인 거고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 네, 인별 합산이니까 종부세는 주택이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양도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2주택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